예,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하는 멀티플레이어 리뷰 손입니다. 예, 저는 지금 10시 15분짜리 그 영화표 마야광을 지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보러 들어가야 되네요. 여러분들 연말에 어떻게 연인이나 뭐 가족들하고 좀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마야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영화 보고 나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마야광은 그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밀수를 그 돕는 역할로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일본에 뽕을 수출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마야광으로 성공을 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 아마 금방 이 영화의 아쉬운 점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니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변 캐릭터들이 너무 소모적으로 단조롭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캐릭터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말은 영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도대체 뭔가 좀 이렇게 잘 피부에 안 와닿는다. 그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빨리 좀 캐치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신세계나 내부자들이 낫겠네요. 이 영화를 감독하신 우미노 감독님이 연출한 그 전작이니까 그 내부자들이나 신세계 생각하시면 대사들이 떠오르시죠. 예, 그 신세계 그 박성웅 씨가 연기했던 뭐 죽기 좋은 날이라 뭐 죽기 좋은 날이네, 응? 뭐 그런 대사라든지 또 뭐 내부자들에서 편집장이 뭐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하게 마련이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주인공들도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먹어볼까? 뭐 그런 얘기라든지 뭐 신세계에서 뭐 그 반장이라는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김 반장인가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러면 뭐 나가린데 뭐 그런 식의 대사라든지 대사들이 막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명대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영화들은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마야광은 영화를 보고 나시면 주변 캐릭터들, 심지어 주인공의 말들 중에서도 떠오르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예,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대사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캐릭터가 약하다는 얘기죠. 오로지 이두삼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단조롭게 열거하면서 그 주변 인물들은 그냥 이두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협력했거나 이용했거나 제거했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로 머무는 거예요. 그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가 깊이 있게 갈등의 요인이라든지 정서적인 갈등의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나타납니다. 뭐 이두삼하고 싸우는 장면 뭐 이런 걸로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정청이 자성의 그 배신을 알게 됐는데도 바로 죽이질 않죠. 만약에 캐릭터를 못 살리는 단조로운 영화라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푹! 근데 자성이 싸움을 잘해서 정청을 이겨서 1인자가 됐다. 이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동생 같은 자성이다 보니까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죽이지를 못하고 갈등하고
결국에는 자성을 도우면서 죽어가는, 이 캐릭터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 관객들이 그 감정적인 변화, 감정의 갈등에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의 위기나 그런 상황들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들이요. 근데 마야광은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제거되는 인물,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우진 씨가 연기했던 그 조폭 두목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이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듯이 보입니다. 또 윤재문 씨가 연기했던 조총련계 조폭도 초반에 등장하면 이 사람 뭔가 그 신세계 박성웅 씨처럼 좀 뭔가 이렇게 비중 있는 배역인가 본데 하고 기대를 하며 보게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한국에 도피해왔다가 그냥 칼 맞아 죽어요. 조우진 씨가 연기했던 조폭두목도 별다른 커다란 갈등 그런 게 보여주는 게 없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이두삼이가 옛날에 그 오줌수를 받아먹게 했던 그 밑에 하급 부하한테 좀 네가 이제는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부하가 조폭 두목을 가서 죽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보였던 배두나 씨가 연기했던 그 배역도 그냥 이두삼이 필요해서 접근을 해서 뭐 세컨이 됐는데 좀 도와주다가 그냥 사랑싸움처럼 티격태격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냥 헤어지고 도망가고 끝이에요. 네, 인물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위기를 발생시키고 그 안에 감정적인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편적입니다. 화나, 끝. 위험해, 죽여, 제거해,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조롭게 마치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이두삼의 그냥 일생을 그냥 의자에 기대서 저렇게 저런 사건들을 이겨내고 뭐 마야광 됐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객들은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개연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개연성이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뭐 조폭두목이 죽는 것도 사실은 개연성이 상당히 약하죠. 그 부하가 왜 그 조폭두목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두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나 결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빙긋이 웃다가 가서 죽입니다. 바보처럼. 약하죠, 설득력이. 제일 압권은 후반부예요. 후반부에 임팩트 있게 끝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두삼이의 연락을 피한다 그래서 이두삼이가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 대단한 마야광이라는 사람이 자포자기하고는 하다못해 졸개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 마약 공장에 앉아가지고 마약 먹고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전화 추적당해서 그냥 총 맞고 잡힙니다. 검사한테. 너무 허무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밀수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더군다나 일본에까지, 일본 야쿠자에게까지 라인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윤재문 씨가 한국으로 도피해 왔을 때도 내가 배를 구해줄 테니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도피를 못해가지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잡혀버린다? 형사에게? 검사에게 잡혀버린다? 이게 여러분들은 설득력 있게 보이세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차라리 이런 거를 배두나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져서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일본 야쿠자 수양딸이니까 일본 야쿠자가 이두삼이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 도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황급히 다급하게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하의 배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잡히게 된다라든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아쉬웠고요. 그럼 개인적인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거는 이 제목이 마약왕인데 사실은 이두삼이 망하게 된 원인은 엄밀히 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금에서 마약으로 갈아타게 됐고, 돈 때문에 일본 배두나가 연기한 그 여자를 꼬셔서 일본에 루트를 만들게 됐고, 돈 욕심 때문에 일본에 멈추지 못하고 한국에까지 마약을 풀게 되면서 사건이 자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한 거죠. 이 마지막 장면에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동생도 마약에 취하면서 자기를 배신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이 영화에 나오지만,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마약은 나쁘구나. 근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마약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 그 관객들에게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공감되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사회 문제인 건 알지만. 그리고 옛날에 70년대에 이두삼이란 인물이 있었네 라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거죠. 뭐 오락영화긴 하지만 굳이 의미성을 좀 영화 속에 담고 싶었다면 그 마약은 나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한 욕망 부분을 좀, 에피소드를 좀 더 강화해서, 예를 들자면 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부하들을 제대로 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부하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그 앙금이 좀 남게 해서 나중에 그게 이두삼이에게 돌아온다든지,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도피 시기를 놓치게 된다든지, 그래서 결국엔 붙잡힌다든지, 뭐 이런 그 돈에 대한 욕망 부분을 좀 더 특히나 후반부 임팩트는 마약을 먹고 취해서 그냥 이 사람이 몰락한다라는, 마약으로 흥했지만 마약으로 몰락한다라는 게 맞기도 하지만, 흐름상 맞기도 하지만, 그 돈에 좀 초점을 둬서 그냥 마약이 약간 서브가 되고 메인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조금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돈에 대한 욕망에 의한 그 갈등들을 좀, 에피소드들을 잘 넣더라면, 그 캐릭터들을 또 살리면서 넣더라면 영화가 좀 더 대중들에게 이렇게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영화는 10점 만점에 저는 한 4.5점? 재미있어요, 여러분. 뭐 재미가 아예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연기 잘하시고요. 당연히 뭐 송강호 씨는 뭐 진짜 연기 잘하시고요. 주변 배우분들도 거의 주연급 배우, 뭐 배두나 씨도 주연급이고, 뭐 윤재문 씨, 조우진 씨, 뭐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연기 잘하고 나름 비중 있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 캐릭터들이, 이 배우들이 사용이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깝고. 그게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저 배우들이 좀 더 멋진 연기를 더 펼칠 수 있는 좀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들, 그게 진하게 남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쿠아맨이나 이 마약왕 중에 하나 고르셔서 보시면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쿠아맨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쿠아맨 리뷰도 제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귤을 좀 먹으면서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귤을 많이 못 먹었네요.
사실은 저희 누나가 캐나다 이민가 있는 누나가 이 귤을 정말 좋아해요. 뭐 앉은 자리에서 거의 작은 박스를 하나 다 먹을 정도로 이렇게 귤을 잘 먹는데, 오늘은 좀 누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귤을 먹으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 많이 먹질 못했네요. 리뷰를 마치고 한 5개 정도는 더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재미난 영화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화 보는 멀티플레이어 리뷰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